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러닝 레이트와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오버피팅에 관한 내용을 실제 코드로 구현하는 것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 이번 코드도 텐서플로우 2.0에서 지향하는 이거 익스큐션을 기반으로 작성해서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역시 이거 모듈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이런 이거의 모드로 선언한다는 것을 텐서플로우 상에 선언을 해주고요. 물론 이게 2.0에서는 디폴트로 선언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x, y를 이렇게 하나의 배열로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828점 몇, 뭐 833점 몇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90만이라는 엄청 큰 수가 보이죠. 그리고 다시 또 일반 우리 특정 구간에서 속하는 데이터가 보이고 마찬가지로 다음 열에서도 이런 뭔가 데이터가 좀 다른 느낌의 성격, 일반 800대 데이터와는 다른 이런 특이한 데이터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쉽도록 이 데이터를 이렇게 그대로 출력해 보면 이같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실제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멀라이제이션, 즉 이런 수식을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좀 더 이렇게 가공해서 특정 구간에 이 0과 1의 구간에 배치시킬 수 있는데요. 이 수식을 통해서 함수를 그대로 이렇게 구현하면 이처럼 나타나게 되고 실제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이 노멀라이제이션 함수에 넣으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0과 1에 속하는 데이터로 전처리된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x의 값은 이제 여기서 마지막 자리가 바로 y 값이 되고 x의 값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x 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y 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데이터를 구성해서 이제 학습을 시작하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정규화를 통해서 이제 x, y 값을 구했는데요. 실제 우리는 이제 텐서플로우의 데이터 API를 사용해서 향후에 이제 반복적인 학습을 수행할 거예요. 즉, 이 데이터셋을 이제 실제 선언이 되고요.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모델, 즉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이제 선언을 하게 돼요. 즉 해당 그 쉐이프에 맞게 이렇게 그 사이즈를 맞춰주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하이파시스, 즉 이 값 자체가 실수다 보니까 여기에 맞게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 맞는 x 값과 웨이트를 곱한 그게 바이어스와 더해지는 이 하이파시스를 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엘트로스가 보이는데 이 엘트로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코스트 펑션을 살펴보면 이제 실제 가설과 y 값의 차이를 이제 최소화하는 구간을 이렇게 코스트 펑션을 통해서 구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플래그, 즉 이제 엘트로스를 적용할 건지 말 건지를 이 플래그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해서 이 엘트로스 함수를 타게 되는데요. 이 엘트로스 함수를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 람다 값이 기억나실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수식을 보면 특정 세타 값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스택 값이 1이고 2고 뭐 이건 100이고 뭐 이건 3이고 4라 했을 때 이제 세 번째 세타 값이 굉장히 영향을 크게 주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는 이 웨이트를 이렇게 정규화함으로써 우리는 이 속성을 좀 더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즉 우리가 실제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이제 쓴 이 코스트 펑션에다가 뒤에 이 로스 텀을 더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이 전체 그 세타 값에 대한 이 평균을 구해서 특정 람다 값을 곱함으로써 우리는 즉 전체적으로 이 값들을 이제 정규화하는 이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즉 이 수식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 그대로 보이죠. 이제 위에서 선언한 이 웨이트 값을 이제 엘트로스를 적용하는 거죠. 즉 기존 웨이트 값에다가 이제 레귤러리제이션 된 이 값이 나오고 나서 이 정규화된 값에다가 우리가 실제 아까 말한 람다 값, 즉 베타로 이렇게 선언해 놓은 값을 곱함으로써 우리는 실제 로스에서 이제 그 정규화된 엘트로스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오버피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엘트로스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잘 전처리해서 가공된 이 깔끔한 데이터를 정했고, 이제 모델에 대한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이파시스와 로스 펑션 그리고 엘트로스에 대해서도 이제 코드를 통해서 정의했는데요.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한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이제 정의를 해야겠죠. 가장 먼저 이제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0.1로 선언을 하면 우리가 실제 일반적인 이 러닝 레이트를 적용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0.1로 값이 들어가고 일반 많이 쓰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최적의 이 러닝 레이트 값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보시면 이 DK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러닝 레이트를 디케이하는 기법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즉, 이 러닝 레이트에서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이 exponential decay 값을 줘서 실제 값이 0.1로 시작은 하지만 매 스텝마다 스텝을 진행하면서 50회마다 0.96을 이렇게 곱하는, 즉 우리는 기존 러닝 레이트 값에다가 이렇게 0.96을 곱하면서 이 뭐랄까 이 러닝 레이트 값을 이렇게 조절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최적의 이 로스 값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많이 봤던 이 그레디언트 값을 이렇게 실제 가설과 이 그 실제 값과 비교함으로써 로스 값을 구해가면서 L2 값을 적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그 함수의 호출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나온 로스 값을 실제 모델에 적용하는 과정, 그리고 리턴 값으로 이렇게 로스 값이 잘 되는지를 출력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학습을 수행할 건데요. 이 전체 에포크 수만큼 이제 매 스텝별로 돌면서 실제 x 값과 y 값을 이제 이 이터레이터가 돌면서 이렇게 구해내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단순 타입을 맞추기 위한 그 코드 값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실제 우리가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이 그레디언트 값을 구하면서 실제 이 로스 값에 대해서 출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로스 값이 떨어지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요. 실제 우리가 이 매 스텝별로 아까 보셨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러닝 레이트를 true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코드를 타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글로벌 스텝을 이렇게 여기 선언해 나왔는데 실제 매 스텝별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러닝 레이트 값이 바뀌게 이렇게 적용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 우리가 이 에포크만큼 예를 들어 100번을 돌렸을 때 여기 코드를 보시면 실제 이제 처음에 우리가 러닝 레이트 값을 DK 적용 전에는 이렇게 0.1로 코드 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기 로그 값이죠. 이렇게 로그 값이 출력되다가 여기서 보시면 50회마다 0.96을 곱했다 했기 때문에 50회째 보면 이제 이렇게 0.96이 곱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 학습 과정에서 로스 값은 점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계속 볼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100회에 다다랐을 때는 당연히 한 번 더 0.96이 더 곱해져서 러닝 레이트 값이 이렇게 잘 디케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그리고 모델에 대해서 엘트로스를 적용하는 것 그리고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디케이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이 전체 코드는 위 URL을 따라 가 보시면 이 제가 지금 여기 설명을 위해서 코드를 약간 요약해 놓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실제 실행해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 유용한 팁에 대해서 요약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가장 먼저 이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그래프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제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 코스트 값, 즉 우리가 이런 이제 코스트 값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 최적의 모델을 찾는 과정을 이제 이 그레디언트, 즉 이 기울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울기와 이 러닝 레이트의 곱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최적의 위치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에 반면에 이제 이 우리 러닝 레이트 값이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좋은 러닝 레이트 값의 경우는 이제 적절한 스텝을 통해서 이렇게 최적의 이 우리가 원하는 모델 값을 찾을 수 있는 반면 이제 적절하지 않은 러닝 레이트 값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러닝 레이트 값이 너무 크면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 해서 이 위치에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 너무 작으면 여기서 때 내려가는데 한참 걸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실제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모델을 하나 만드는데 1년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적절한 러닝 레이트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러닝 레이트 값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이제 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로스 값이 점점 떨어지다가 어느 구간에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때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조절함으로써 이렇게 학습이 더 잘 되게 이렇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0에서 예를 들어 이 만의 구간에 특정 구간에 엄청 많이 있다 봤을 때 이제 실제 데이터들은 이제 0에서 이 뭐 100의 구간에 이렇게 대부분이 분포한 반면 몇몇 데이터들이 이런 구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이 데이터 자체를 실제 우리가 적절한 이 정교화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최적의 데이터의 분포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실제 필요한 데이터는 이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표현될 수 있죠. 0과 1의 구간에 선이 그어졌는데 실제 그리고 이 데이터는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특정 구간에 이렇게 잘 표현해낼 수 있다. 즉 우리가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또 이제 노이즈 데이터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그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얼굴 인식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의 몸이 있다 보면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얼굴 인식을 위해서는 이 얼굴 값이잖아요. 얼굴에 대한 데이터만 이렇게 뽑아내서 우리는 이제 이 여기만 뽑아내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은 필요가 없다. 즉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제 필요한 데이터만을 즉 노이즈를 제거해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학습 시에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이 잘 나오는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넣으면 이게 잘 안 나오는 경우, 즉 이를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해당 모델을 잘 만들기 위한 특징 값들을 잘 조절함으로써 이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을 이제 특징을 다 추가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거나 뭐 특징을 적절히 줄여주거나 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걸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람다 값 기억나시죠? 우리가 로스 펑션에다가 특정 람다 값을 줘서 이런 특정 세타 값이 세타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이제 얘가 1이고 예를 들어 이 100이면 이 값을 좀 더 이제 정교화하는 이 웨이트 값을 결국은 이렇게 정교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이제 모델에 대해서 잘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즉 이번 시간에 제가 이 러닝 레이트와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이 오버피팅 이 세 가지 기법을 대해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